학원을 다닌 지는 얼마나 됐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다녔어. 그렇게 그게 도움이 됐어? 솔직히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이유는? 저한테는 이제 강제로 공부를 좀 시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니, 집에서? 요즘 최근부터는 계속 혼자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고1이야? 근데 근데 그 학원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나가지? 학원을 끊으면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영어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재미있어? 네, 확실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영어만 하니까 이제 몰입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몰입도만 올리면 다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그걸 느꼈어? 네. 재밌게 할 때 몰입도 잘 되고 실력도 빨리 늘고 그런 거야. 지금 기말고사 준비를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좀 여유가 더 있나? 수학 영어만 좀 잘 되면 음. 나머지 과목들은 시험 때 하면 되니까. 네, 지금 그러면 영어 몰입을 더 할래요? 아니면 수학 몰입을 할까? 일단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갈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한 과목을 하는 게 몰입 효과가 더 커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동문입니다. 몰입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몰입학습법이라는 건 뭐냐면 몰입의 원리를 학습에 적용해서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학습 효율을 높이는 학습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학습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심도 되고 저런 게 될까 이제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근거들을 내가 보여줄 거야. 이게 한다. 뭐 수많은 사람들에서 확인이 됐지만 이 시간에 어쨌든 이 몰입학습법이 새로운 거지만 몰입의 개념을 이용해서 학습에 적용하는 방법이지만 이게 잘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제 몰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몰입이 뭐죠? 몰입은 뭐 여러분들이 게임에 몰입할 때 뭐 어떤 자극적인 영상에 몰입하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몰입하는 거는 공부에 몰입하고 생각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오로지 그 생각으로만 채워진 상태예요. 몰입이 의식이 다른 생각이 없이 그 생각으로만 채워진 상태인데 그러면 내가 주어진 문제에 몰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주어진 문제에 몰입하려면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깊이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문제를 주고 생각을 깊이 해. 이제 오늘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한테 도전적인 문제가 주어지고 이제 생각을 깊이 해야만 문제가 풀릴 텐데 생각을 깊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깊이 하려면 아주 쉬워요. 이걸 방법을 모르면 생각을 깊이 할 줄을 모르는데 아주 쉬워요.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중단 없이 계속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생각이 깊어져.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야. 그냥 중단 없이 계속 생각해. 그걸 1초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계속 깊어져. 한없이 깊어져요. 한없이 깊어져서 이제 고도의 몰입 상태가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은 30대 유튜버인데 몰입을 통해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부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몰입 신청을 한 거예요. 뭐 이분이 어떻게 우수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한번 이분하고 통화한 걸 한번 첫 미팅을 소개할게요. 생이시고, 예, 맞습니다. 네, 뭐 최선의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네. 되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가장 시급하고 원하는 게 지금 유튜브, 그러니까 완전히 100% 유튜버인 거예요? 그동안 유튜브 일도 많이 했었고요. 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네. 유튜브보다는 정말로 그 24시간 몰입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몰입을? 그게 가장 시급해요. 그 뭐냐면요. 아, 제가 최근에 그 게임도 하고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느낌인 건데 게임 같은 걸 하면요. 중간중간 질리긴 해도 자신감은 있거든요. 하루 종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정말로 하루 종일도 해요. 맘만 먹으면은. 네. 근데 이거는 생산성이 없으니까 하다가 이런 쓸데없는 거를 왜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러한 어떤 자신감이나 어떤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뭔가 생산성 있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럴 때도 이런 자신감도 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소모적인 게임이나 이런 거는 뭐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그렇게 하루 종일 몰입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생산성이 있는 뭐 공부나 자기 일, 뭐 유튜버 만드는 일 그런 일로 하루 종일 몰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슬로우 싱킹에 의한 강한 몰입은 이제 깊은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이 한없이 깊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주제를 뭘로 했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이 문제를 한없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 없이 지속하고 그다음에 조급해하지 않고 쉬는 듯이 편안하고 느긋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입 의자가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쉬는 듯이 졸리면 선잠을 자고, 그러니까 졸리면 앉은 채로 편하게 선잠을 자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힘들지가 않아. 이거는 되게 편한 거야. 그냥 오늘 쉬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쉬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쉬러 오는 건데 계속 하라 한다면 하면 몰입도가 올라가요. 쉬는 듯이 하는 거야. 진전이 없어도 상관하지 않고 우직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잡념이 들어오면 알아차린 후 다시 원래의 주제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생각은 계속 깊어지는 거야. 진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자꾸 잡념이 들어올 때 빨리 알아차리면 좋은데, 잡념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몰입도가 떨어지니까 포스트잇에 1초 원칙이라고 여기저기 써 붙여두면 내가 잡념이 들어왔다가 그거를 보게 되고, 아,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네 하고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야. 알겠어요? 되게 편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분이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한 거야. 빠르면은 더 빨리 들어가는데 이분은 이런 몰입을 처음 해보고 생각을 이렇게 잘하는 분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한 이제 5, 6일 차가 되면서 몰입도가 꽤 올라갔어요. 그래서 6일 차가 됐어요. 6일차가. 그래서 6일차가 돼서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5년 가까이 절 괴롭히던 번뇌가 거의 사라졌다라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번뇌를 없애려고 정말 그동안 여러 유튜브 영상들도 보고 따라하고 그러면서 수백 수천 번의 시도를 했는데 없어지지가 않았는데 이 번뇌가 아주 말끔히 사라지고 있다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지, 뭔가 안 좋은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번뇌 망상. 근데 몰입이 되니까 자기가 이 번뇌를 없애려고 수백 수천 번의 시도를 했는데 다 안 됐는데 몰입을 하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일단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6일차에 이제 이분하고 통화한 거예요. 일단은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네, 와, 근데 제가 진짜로, 이 번뇌가 사라졌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네, 와,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한 거다, 이거는. 이 번뇌가 사라졌다는 게. 그러니까, 네,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24시간 내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화두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느낌은요, 이걸 뭔가 굳이 이걸 멈춰야 되나? 그러니까 멈추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네, 계속 이걸 네. 잡고 싶고, 네, 계속 생각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이제 시스템 2 사고라 그래서 전전두엽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은 감정의 뇌를 쓰는 거야. 뭐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이런 생각이야. 근데 이 생각은 전전두엽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처음 해본 사람이야.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생각, 전전두엽을 쓰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을 거야. 근데 이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줘요.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재밌어. 이런 생각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잡념하고는 달라. 7일차예요. 7일차 기분이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계속 좋아하죠. 몰입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네, 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예, 예. 이게 생각을 시작할 때부터 기분이 나날이 좋아지는 느낌이 받았는데, 네, 네. 오늘은 훨씬 좋아요. 훨씬 좋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살면서 즐겁게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33년이라고 하면 그나마 이미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4년 정도? 네, 한 2012년, 13년쯤에, 그리고 11년. 근데 그 4년도 왜 즐거웠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놀았거든요. 그냥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맨날 게임하고 그냥 뭐 알바 쉽게 하다가 게임하고 그냥 컴퓨터 하다가 그럼 되게 그때도 즐겁게 했는데 한 곳에는 항상 불안이 있긴 했죠. 네, 네. 근데 오늘 이 기분 상태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때랑 비교하면 어때? 그때. 그때랑 비교하면요, 제가 아마 이런 삶을 계속 1년을 지속하면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틈날 때마다 계속 심호흡을 해요. 네. 하면은 뭔가 이게 느껴져요. 하면은 뭔가 진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분이 좋은 느낌이. 네. 또가 이제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고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분도 좋고 머리는 잘 돌아가요. 굉장히 머리는 잘 돌아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 이런 상태에 내가 이제 몰입을 하면서 그걸 경험을 하고 체계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9일차가 됐어요. 행복하고 자신감이 있는 상태인데 오늘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생각하기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았고 어쨌든 제가 너무너무 나아지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제가 자신감이 극도로 상승한 상태라서 그러니까 제 지금 상태가 뭐냐면요. 지금 너무 하루하루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행복해요. 행복해가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있고 근데 제가 제 자신이 생각을 계속 하는데 이 생각만으로 극도의 즐거움을 뭔가 무의식적으로 극도의 즐거움을 느끼는 게 진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11일차예요. 계속 즐겁고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예요. 잘 봤고요. 예. 어때? 확실히 이틀 전보다는 어제 기분 상태가 훨씬 좋고요. 네. 또 어제보다도 오늘이 훨씬 편하고 즐거운데. 네네. 그러니까 속도가 계속 올라가서 그런 거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냥 딱 이 정도만 돼도 즐겁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 기분 상태를 어떻게 더 끌어올리지? 그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그냥 평온합니다. 평온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몰입의 방법을 알아서 자기 유튜브 만들 때 이렇게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유튜브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인 노력을. 그래서 6개월 후에 이제 매일 6개월 후에 통화를 한 거예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잘 그러니까 됐어요. 네네. 예. 정말 잘 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맨날 되게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해요. 네네. 하는데 되게 숙달되면서 오히려 시간은 더 많이 남고 네네. 오히려 더 계속 잘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되게 잘 나와요. 성과도 너무 잘 나와요. 그래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네네. 요즘은 그러니까 1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좋아요. 네. 예, 그래서 요즘은 정말로 그리고 너무 또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진짜 하루 종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있어요. 네네. 예, 실제로 하루 종일 하고도 있고. 예. 네네. 그러니까 요즘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로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성과도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몰입을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몰입을 하면 아무리 해도 지치지도 않고 재미가 있고 머리는 잘 돌아가고 이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를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이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몰입 상태의 특징을 보면 고도로 집중된 상태고 또 즐겁고 행복한 상태고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상태가 잠시가 아니라 계속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고도로 집중된 상태를 어떻게 지속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졸리면 선잠도 자고 그래서 지치질 않아. 이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편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쉬는 듯이 하는데 생각만 연속하는 거야. 스트레스 안 받고 문제가 안 풀린다고 진전이 없다고 해도 생각만 하면 그 생각은 계속 깊어지니까. 그래서 지적인 능력이 올라가서 문제를 풀게 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편하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몰입도를 어떻게 올렸느냐. 이게 중요하죠. 1초 원칙.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해야 이제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그럼 이런 몰입을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몰입을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몰입 학습법이에요. 이거를 이제 다양하게 적용하려면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몰입 상태라는 건 뭐냐면 몰입 상태라는 걸 이해하려면 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뇌.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 관련 무의식과 장기 기억이 다량으로 활성화된 상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몰입을 우리가 뇌과학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관련 무의식과 장기 기억. 장기 기억은 이제 시냅스예요.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된 상태. 그게
생각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연속된 생각을 장기적으로 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몰입 이론은 뭐냐면 몰입도를 올리는 이런 상태가 몰입 상태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런 거가 활성화가 되니까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안 한 거야. 의도적으로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하는데 생각하면 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의도적으로 쉬는 듯이 편안하게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 관련 무식과 장기 기억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몰입 이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관련 장기 기억 활성화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몰입도를 어떻게 올리는지 몰랐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커리큘럼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몰입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고 여러분들이 뭐 커리큘럼은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서 이걸 고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학교 공부나 학원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몰입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몰입 이걸 고려해서 이제 커리큘럼이 만들어주고 학생을 지도하고 이렇게 방식이 있으면 누구나 이제 몰입을 해서 누구나 실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현실하고는 부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원리를 알고 커리큘럼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간표가 있고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재수생이야. 재수생. 작년 그러니까 재수생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몰입 코칭을 신청을 하면은 코칭을 신청하면 이렇게 몰입을 실천해라. 1초도 쉬지 않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실천을 이 학생은 전혀 안 해. 1주차 이제 원래는 몰입 실천 일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내고 1주차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네. 좀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네. 그 메일도 안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냈어요? 제가 공부를 그냥 좀 안 했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야. 이제 2주가 됐어. 2주. 했어요? 또 안 했어요. 네? 공부를 안 했어? 네. 뭐 게임 하느라고 왜 못했어? 아니 제가 그 저번 주에 모의고사를 봤어요. 육모. 네. 근데 제가 원래 공부를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좀 못해요. 제가 그래도 좀 올해는 그래도 잘 해본 것 같은데 제 성적이 그냥 공부를 안 한 사람이랑 똑같으니까 이게 좀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1초 원칙을 지켜야지. 지금 인간 교재로 수학에 몰입하기로 했잖아. 네. 예. 그래서 그걸로 안 했어요? 네. 시험 본 지가 꽤 됐는데 그냥 계속 안 했어, 그래서? 네. 자포자기 하고? 네. 그럼 뭐에 게임을 했어? 막 등산 같은 거 갔다 오고 그다음에 좀 인터넷 좀 하다가 네, 좀 생각 좀 하고 그거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 재수해서? 망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잖아. 네. 그치? 본인도 알잖아. 그치? 근데 네. 왜 그렇게 했어?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1초 원칙을 실천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결과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결과에 신경 쓰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힘들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부가 힘든 거지. 이 학생이 일지를 보낸 건데 집중이 정말 안 됐습니다. 슬로우 싱킹을 제대로 하는 법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긴장감이 없으니 5분 걸려서 풀 문제를 10분 걸려서 푸는 느낌입니다. 지금 상태가 공부 의욕과 동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더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에 의욕과 동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하고 집중을 어려워하는 학생을 공부를 즐기고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 학생한테 필요한 게 뭐야? 이 학생한테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한테 필요한 게 뭘까? 이 학생이 공부에 몰입하면 재미있다는 경험을 먼저 해야 돼. 이게 중요해. 지금은 이 학생이 공부가 재밌다, 공부에 몰입하면 재밌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지겨운 걸 경험한 거야. 공부가 지긋지긋한 것만 경험한 거야. 근데 공부에 몰입하면 재밌다는 경험을 한 번 경험하는 것보다는 2번, 3번, 10번 이렇게 반복해서 경험하면 돼.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몰입의 장벽을 넘어야 돼. 그러니까 몰입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는데 금방 몰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증가돼야 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야 정상에 가야 희열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조금은 힘든 상황을 경험해야 돼. 몰입의 장벽을 넘는 건데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편하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는 듯이 하고 졸리면 손잠 자고 그냥 쉬는 듯이 하라는 거야. 그럼 몰입의 장벽을 넘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1초 원칙이야. 1초도 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과목마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과목마다 이거를 응용을 해야 되는데 수학 이제 먼저 수학이 가장 중요해요. 또 수학에 대해서 몰입을 하면 나머지 과목은 쉬워져. 그래서 수학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생각을 계속해야만 몰입도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지의 문제를 해설을 보지 말아야 돼. 해설을 보면 생각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해설을 안 보면 어떻게 돼?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 그래서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야. 원리가 그런 거야. 그래서 미지의 문제를 해설에 의존하지 않고 도전을 하라는 거지. 미지의 문제를. 그리고 이완된 집중을 하고 졸리면 손잠 자고 편안하게 하는 거고 1초 원칙을 하라 이런 거야. 그래서 요거를 실천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가이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실천을 조금씩 하는 거야. 조금씩. 아침부터 밤까지 1초 원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직은 공부할 때 잡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거는 처음이니까 그런 거야. 이게 갑자기 확 바뀌지는 않아. 이제 뇌가 이제 뇌를 바꾸는 거니까 천천히 바꾸는 거야. 그래서 3주차 때 이제 10분 이상 안 걸렸던 문제, 그런 것들을 나한테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분 이상 생각을 했는 건지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풀렸던 문제. 10분 이상 안 풀렸는데 계속 생각해서 30분이나 1시간, 2시간 안에 푼 문제가 없어? 그건 많아요. 많지? 네.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응? 네. 풀리잖아. 네. 그러면 가장 오래 생각해서 푼 거는 한 얼마나 생각해서 푼 문제는?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분. 그래, 30분 풀고 나니까 기분 좋지 않아? 네, 좀 좋아요. 그 도파민이 나오는 거야. 그건 전두연합량의 도파민이고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거는 나쁜 도파민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생산적인 도파민이야. 네. 그건 계속 발달하니까 네가 이제 지금 30분 정도 도전해서 풀었잖아. 네. 그러면 이제 30분 동안 생각해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지. 네. 많아? 지금 한 두세 문제가 계속 안 풀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에 도전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를 딱 집어서 네. 누가 이기나 보자. 문제랑 경쟁을 한다고 생각해. 내가 포기하고 답을 보면 내가 문제한테 진 거고 끝까지 생각해서 풀면 내가 문제한테 이긴 거야. 네.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한 문제를 잡아서 나 평생 이 문제 하나 풀겠다 이런 기분으로 한번 해볼래? 다른 문제는 좀 나중에.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하면 안 되니까 한 문제를 딱 골라. 그중에. 네. 너가 한 문제를 딱 골라서 제일 만만해 보이는 거 하나를 딱 골라서 그것만 하는 거지. 네. 알겠어? 네. 그거만 하는 거야. 그거를 계속해서 내일 통화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여러 문제를 하는 거가 아니라 한 번에 한 문제만 그냥 한 문제에 그냥 인생을 거는 거야. 알겠어요? 안 풀리면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근데 편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기는 거야. 알겠어요? 계속 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말대로 안 풀리는 문제 하나 잡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풀렸습니다. 문제를 계속 읽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때 도파민이 나와. 근데 이 학생은 그게 발달이 안 돼 있는 학생이야. 그래서 그 쾌감이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발달이 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처음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 자꾸 해야 게임이 재밌는 거야. 발달이 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이게 발달이 안 됐는데 점점 이제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게 6월 20일 날 이렇게 돼서 7월 6일이 되면 거의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났죠? 한 달이 지난 건 아니고 한 15일 정도 지났네. 근데 수학이 재밌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가 좀 재밌지 않아? 네. 재밌어가지고 좀 수학 하면서 좀 막 미적분의 뭔가 역사를 좀 알고 싶고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에 재미가 있으면은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분 이상 걸린 문제 7문제, 3시간 걸린 문제 1문제 풀었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 때마다 진전이 없으면 푸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편안하게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근데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거든. 생각이 점점 깊어지는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관련 시냅스 장기기억들이 활성화가 돼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과정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건데 계속 생각하면 결국 풀리는데 신기한 거지. 자기가 이런 걸 이럴 줄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뇌를 어떻게 쓰는지를 몰랐던 거야.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잠재 능력이 있는데 이런 잠재 능력을 안 쓰고 발달도 안 시키고 평생을 살다 죽는 거야. 몰입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면 우리 뇌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발달시켜줘. 계속 활성화를 시켜줘요. 7월 17일이에요. 오늘 풀던 이제 11시간을 공부해. 11시간을. 선잠 이해자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이제 하루에 11시간을 공부하는 거야. 오늘 풀던 문제집을 다 풀어서 저번에 봤던 6월 모의고사 수학 문제들 중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렸지만 한 문제 빼고는 다 풀었습니다. 어떤 문제는 2시간이 걸려서 풀었는데 풀이를 했을 때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깔끔하게 푼 이 과정이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기분 좋은 거는 발달이 돼요. 점점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이 재밌는 거야. 이렇게 네. 하니까 어떤 것 같아? 일단 그냥 재밌어요. 재미있죠? 네. 그 재미가 점점 더 발달해. 네. 편하게 생각할수록 좋고. 네. 그리고 자축, 뭐 한 30분 이상 걸린 문제는 자축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네. 자축의 시간을 가지니까 어떤 것 같아? 일단 그냥 기분 좋고, 이제 그 풀이 과정 이제 계속 복기해보니까 이제 제 문제점도 막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걸 갖는 게 좋아.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음미하고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몰입이 잘 되고 실력도 느는 거야. 네. 그냥 빨리 문제를 단위 시간에 빨리 풀려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네.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공부할 때는. 네. 그래서 좀 잘 가고 있어요. 네. 잘 가고 있고 수학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네, 전보다는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좀 생겨? 네, 어려운 문제 보면은 좀 많이 쫄았는데, 지금 그냥. 그래.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수학이 재밌는 학생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요런 과정으로 얼마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몰입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공부하면은 처음에는 조금 지루하고 그럴 수 있어. 근데 결국은 그게 재밌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재밌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이제 수학은 어느 정도 이 학생이 이제 재미를 느꼈으니까 이제 영어에 몰입을 하는 건데 우리와 어순이 다른 영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하는 거는 외형 기억 방법으로 공부를 해요. 이렇게 뭐 읽고 해석하고 문법 배우고 단어 외우고 이런 거 다 외형 기억이라고 그래. 그런데 어학은 절차 기억이야. 그러니까 절차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전거를 타는 기억이 있잖아. 운동을 하는 기억. 이렇게 운동하는 거, 악기를 연주하는 거 이런 거는 의식하지 않고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자동으로 하는 거지 내가 이 다음에 무슨 단어를 말해야지 뭐 주어를 먼저 얘기하고 뭐 이렇게 안 하고 자동으로 나오잖아. 이런 거를 절차 기억, 암묵 기억이라고 그러는데 언어는 절차 기억인데 절차 기억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외형 기억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효율도 없고 그런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절차 기억으로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몰입의 원리도 있지만 각 과목을 바람직하게 또 공부하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합쳐가지고 몰입학습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학은 미지의 문제를 자꾸 푸는 방식으로 해야 사회에 나가서도 미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몰입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몰입도 중요하지만 각 과목마다 바람직하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영어를 했으면 영어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한글 읽듯이 읽고 또 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하고 말하는 걸 다 알아듣고 즉각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절차 기억으로 안 하면 해석을 하면 미국 사람이 말해도 끝까지 들어야 내가 해석이 되니까 그 다음 말을 못 알아듣게 돼.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만큼 말했으면 그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내가 즉각 yes, I agree with you, no, I will not, 이렇게 즉각 해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된다고. 알겠어요? 즉각 듣고 대답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절차 기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능이란 시험은 말하는 거는 테스트를 안 해.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절차 기억을 만드는 방법이 우리가 이해하고 듣기 평가를 하니까 직독직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영어 몰입학습법은 직독직해인데 직독직해라는 건 뭐냐면 해석을 하지 않는 거야. 영어를 읽고 바로 이해하는 거야. 해석을 절대 안 하는 거야. 모르면 한 번 더 읽고 또 모르면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부분. 그리고 다 내가 읽은 데까지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거야. 읽은 데까지 이해하면서. 그게 직독직해. 그러니까 직독직해가 되면 직청직해가 돼. 미국 사람이 말하면 말하는 데까지 다 들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영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이게 절차 기억을 만들어요. 근데 직독직해는 너무 어려운 거를 하면 안 돼서 8, 90% 이상이 직독직해가 되는 수준의 쉬운 거를 해야 돼. 시작할 때는 쉬운 거. 그러니까 교과서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면 그러면 더 쉬운 걸로 해서 그 내용의 8, 90%가 내가 쭉 읽었을 때 이해가 가야 돼.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또 다시 그 부분을 반복해서 100%로 만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편하게 이완되니까 편하게 하다가 졸리면 선잠 자고 그리고 1초도 쉬지 않고 또 하는 거야.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학생한테 이제 영어에 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이야, 9월 달.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냥. 재밌어? 네. 수학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재밌어? 근데 이게 수학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영어가 약간 조금 더 재밌는 느낌. 그게 맞는 거야. 아, 이제 영어에 몰입이 되면 영어가 재밌어서 영문과 가고 싶고, 맞아요. 그러다가 또 수학하다면 수학이 재밌어서 수학과 가고 싶고 이렇게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가 맞는 거야. 네. 이렇게 재밌게 해야지. 그래도 지금 14시간, 뭐 13시간, 12시간 하잖아. 예전에 이렇게 했어? 예전에 근데 가끔 좀 한다면 이제 그냥 어거지로 시간만 채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몰입이 되니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는데 하루에 13시간, 14시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9월 25일 메일인데 9월 26일 메일이에요. 그러니까 10시간 공부했고 선점일에 운동 30분. 영어 모의고사 몇 개 풀어보니 3, 4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비록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이제는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전 초등학교 이후로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거의 안 한 학생이야. 작년에 마음 먹고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영어 9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하야. 9등급. 그랬던 학생이야. 그런 학생이 이런 몰입도가 올라가니까 재미있어 하는 거야. 재미있어 하는 거야. 또 지문을 읽으면서 직독직해 방식에 대한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그저 재밌게 많이 읽기만 하는 이 방식이 탄탄한 실력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 조금만 더 실력을 키운다면 충분히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이제 코칭은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별 나도 관심도 없고 연락을 해주면 이제 아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동생이 또 코칭을 신청한 거야. 이 동생이야, 동생. 그래서 동생이 이제 코칭을 했는데 보니까 그 일인데 형하고 되게 비슷해. 목소리도 비슷하고 공부도 못해. 형하고 되게 여러 면에서 비슷해.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형 소식을 물어봤어. 형은 대학교 갔어요. 어디 갔어? 네, 갔어요. 그래도 만족한 거야? 형은 만족한 것 같아요. 그래. 캠프 몇 번 오지 않았니? 저도 한 번 갔었어요. 어떤 거 같아, 그렇게 하는 거? 확실히 그렇게 하면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했어? 이제 몰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려워가지고 그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좀 얘기해 줄래? 일단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다가 모르겠으면 이제 답지를 바로 보게 돼가지고 좀 안 보려고 해도 계속 답답하고 그러니까. 네. 근데 캠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캠프 이후에는 그렇게 했어? 좀? 캠프 이후에는 최대한 늦게 답지 보려고 노력했어. 네. 이런 학생이 형하고 목소리도 좀 비슷하고 스타일도 좀 비슷해요. 느리고. 그리고 형은 어쨌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는데 어쨌든 만족한대 본인이. 뭐 내가 생각하는 명문 대학은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만족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식에 대해서 계속 물어본 거예요.
학교만 다니니 학원도 다니니 어떻게 하니? 학원도 뭐 이제 수학 영어 다녀요. 학원도 다녀? 일주일에 얼마나 다녀? 일주일에 3번 가요. 그렇게 학원을 다닌 지는 얼마나 됐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다녔어. 그렇네. 그게 도움이 됐어? 솔직히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이유는? 저한테는 이제 강제로 공부를 좀 시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니, 집에서? 요즘 최근부터는 계속 혼자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고1이야? 근데 근데 그 학원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나가지? 학원을 끊으면 이제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학원을 가요. 근데 학원을 뭐 3년을 다닌 것 같은데 이제 별 도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재수생은 몰입이 더 유리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여러 과목을 배우니까 매일매일 몰입도가 깨져요. 그래서 좀 불리한데, 그래서 또 과목도 뭐 여러 과목을 배우니까 이 학생은 이제 또 본인도 여러 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수학만 해야 몰입이 잘 되는데 할 수 없이 몰입의 효과가 좀 적지만 수학할 때는 수학하고 영어도 영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이완된 집중, 졸리면 선잠을 자고 1초 원칙을 지키고, 수학은 미지의 문제 해설에 의존하고 도전하고, 영어는 직독직해 자기 수준에 맞는, 교과서는 좀 어렵대.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잉글리시 스토리가 레벨 0부터 쭉 있어요. 거기에 자기 수준에 맞는.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은 이해 위주, 생각 위주, 인출 위주로 이렇게 이제 하라고 했고, 반드시 암기해야 할 내용은, 그러니까 이해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게 있죠. 단어도 그렇고 무한반복 따라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실천을 하는데 어려워해요. 오늘은 영어 모의고사 문제를 직독직해 해봤는데 확실히 제 수준이 많이 낮아서 어렵습니다. 수학은 5분 문제, 그러니까 5분 동안 자기가 생각한 문제 3개, 이걸 보내라고 그런 거야. 8분 문제 2개를 풀고 어제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제를 최대한 몰입하려고 시도해봤습니다. 몰입을 시도하려고 해도 집중력이 많이 흐려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 역시 이제 집중을 잘 못했던 학생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3월 26일이고 4월 1일은 요즘에 컴퓨터 게임을 아예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시간이 늘지가 않습니다. 몰입이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노력을 하는 거죠. 컴퓨터 게임도 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학생이 내 말을 열심히 실천하려고는 노력을 해. 그러니까 형한테 들은 것 같아. 형이 너 이 선생님이 한 얘기 그대로 해라. 뭐 이 얘기를 들었는지 되게 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만 생각하려고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하려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도 이제 쉽지가 않은 거야. 마음 편하게 먹고 하는데도 편하게 먹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그게 어려워해요. 특히 시험이 다가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다가오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녹음으로 무한반복 따라하기가 굉장히 잘 외워져요. 하니 정말 잘 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행평가도 잘 봤습니다. 솔직히 고등학교 난이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야. 지금 이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 생각해서 풀려고 하고 생각하는 게 옛날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조금씩 진전이, 그러니까 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 역시 그냥 할 때보다 직독직해로 하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3주차가 됐어요. 이게 2주차인데 최근에 수학은 진짜 많이 재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하면 맞는 거야. 재미가 있는 거야, 이 방향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달이 안 됐으니까 재미가 없지만 계속 이 방향으로 가면 재미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수학은 재밌는데 영어가 아직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은 재미를 붙였는데 영어가 힘든 거야. 그리고 이제 4월 10일이에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진짜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요즘 문제는 공부는 재밌는데, 이제 공부는 재밌는 거야. 몰입을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게. 그러니까 몰입을 실천하는 게 낯설어서 그런 거야. 낯설어서. 특히 밥 먹을 때, 씻을 때 생각의 끈을 유지하는 게 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씻을 때 무조건 모든 시간에 1초 원칙을 지키는 게 좋아. 그래야 몰입도를 올리는 거야. 근데 워낙 안 해봐가지고, 그 다음에 4월 10일인데, 오늘은 수학 어려운 문제를 30분 이상 붙잡았습니다. 솔직히 문제를 계속 붙잡고 싶은데 시험이 있는지라 잘 안 됩니다. 영어는 모의고사 지문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이게 어려운 거야, 이 학생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5주차가 됐어요. 직독직해 연습용 잉글리시 스토리를 해봤습니다. 저번에 했던 0단계보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학교 수준에 비하면 쉽고 재밌게 했습니다. 이제 조금 영어도 좀 재밌게 하는 거야. 오늘은 새벽에 잠을 못 자서 수학을 풀다 늦게 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컨디션은 안 좋은데 계속해서 수학이 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 흥미를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핸드폰이랑 수학이랑 비교하면 아직은 핸드폰이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수학보다는 재밌다는 거지. 하지만 지금은 게임보다는 수학이 더 재밌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보다는 수학이 재밌다는 거야. 시험이 빨리 끝나면 다른 과목 말고 수학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재미는 느끼는 거야. 이거는 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학생은 영어가 더 빨리 몰입이 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수학이 되는 학생이 있고 그래요. 어제 저녁부터 핸드폰에 유튜브, 게임, 쇼폼 등의 도파민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험때가 되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끄는 거야. 솔직히 머릿속에서 이미지화랑 글을 읽을 때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방해가 되는 걸 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은 끊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노력을 하고 이 정도로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거야. 이제.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그래서 이제 4월 24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중간고사가 있었어요. 중간고사가 있고 중간고사가 끝났어. 5월에. 중간고사가 끝나서 이 학생이 이제 수학은 재밌어 하는데 영어를 제일 힘들어해. 그래서 영어만 몰입하라고 그랬어. 이래야 이제 몰입 효과가 나요. 한 과목만 해야 몰입 효과가 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어 공부만 해라. 그러니까 영어 직독직해만 하는 거예요. 확실히 쉬운 영어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기 레벨에 맞아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돼. 읽으면서 재미가 있어야 돼.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거부감이 있어 시작에 대한 망설여짐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영어만 하는 거야. 영어만 최대한 재미를 붙이는 거야. 계속 영어만 하면 영어에 대한 몰입도가 나타나니까 몰입의 효과가 훨씬 더 잘 나타나요. 오늘도 영어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많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어 직독직해를 하기 전과 비교해보면 실력이 엄청 늘었다기보다는 공부량과 재미가 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몰입도가 올라가니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공부량이 느는 거야. 특히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 수업에서 예전보다도 이해가 잘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잉글리시 그 스토리의 레벨 1을 해. 레벨 1은 아주 낮은 거야. 그러니까 레벨 0 다음인데 아주 낮은 거야. 여기는 초등학생들도 레벨 1이 쉽다고 할 정도로 낮아요. 8주 차예요. 영어를 계속 하다 보니 그래도 거부감은 진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 거야. 특히 단어 외우기도 진짜 싫어했지만 무한반복 따라하기 하면서 괜찮아졌고 직독직해는 초반에는 진짜 힘들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집중이 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일이에요. 처음에 확실히 체육대회 끝난 직후라 집중도 안 되고 힘들었지만 일정 수준이 지난 뒤부터 집중이 되었습니다. 영어는 옛날에는 몰입 자체가 안 되었지만 지금은 시작만 잘 버티면 그 뒤로는 재밌고 몰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핸드폰이 지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지루해졌대. 할 거 없을 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만큼 공부가 재밌어진 거야. 영어가 재밌어진 거야. 22일이에요. 단어를 위주로 해서 직독직해 했습니다. 단어를 최근에 많이 외우다 보니까 확실히 직독직해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어를 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영어 단어를 더 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영어가 요즘은 단어만 알면 생각보다 해석이 돼서 학교 영어도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독직해 실력이 늘었어. 학교는 단어만 이제 모르는 걸 아니까 다 되더라라는 거예요. 23일이에요. 몰입에 대해 생각해 보니 진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쭉 몇 개월 해보니까 몰입만큼 좋은 게 없는 거야. 자기가 그동안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다른 것보다 편한데 폰을 보든 게임을 하든 마음이 편한 적이 없는데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폰을 보고 게임을 하는 게 행복할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근데 공부는 안 그래. 공부는 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 알겠어요? 달라. 그래서 몰입은 처음이 어렵지 몰입 상태가 몰입의 장벽이 있는 거야. 몰입의 장벽을 넘어야 돼. 몰입 상태가 되면 끝난 뒤에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직독직해 하는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어에 몰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영어 많이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재미있어?
네, 확실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영어만 하니까 이제 몰입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야. 응? 그러니까 몰입도만 올리면 다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그걸 느꼈어? 네, 그 재밌게 할 때 몰입도 잘 되고 실력도 빨리 늘고 그런 거야. 지금 기말고사 준비를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좀 여유가 더 있나? 근데 이제 수학 영어만 좀 잘 되면 음.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시험 때 하면 되니까. 네, 지금 그러면 영어 몰입을 더 할래요? 아니면 이제 수학 몰입을 할까? 아니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영어는 이제 이 정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단어, 그 교과서 단어 외우고 그러면 교과서도 거의 직독직해가 되겠죠? 네, 이제 단어만 알면 될 거야.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수학을 또 몰입할래? 네, 그냥 수학에만 몰입하는 거가 더 좋아. 그러니까 번갈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 한 과목을 하는 게 몰입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몰입학습법이 잘 작동한다는 거야. 이런 거는 처음에 이제 나온 거라서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울 거야. 그런데 몰입학습법이 몰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학습에 적용을 해서 잘 작동한다. 그래서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그런 몰입을 처음 경험한 학생도 있을 텐데 부담감 갖지 말고 편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몰입의 장벽이 있어서 처음에 조금 힘들게 느껴지는데 그거 지나면 재밌어져요. 알겠어요?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